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M&L 컬럼이고요. 오늘 주제는 개발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한테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개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내용이고요. 오늘 한번 조금 까칠하게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이 개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짧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콘텐츠가 올라가고 나서 예상하지도 못하게 하루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그 조회수가 폭발하듯이 늘어나는, 평소에 평균 조회수가 한 70회 정도인데요. 근데 이 콘텐츠만 하루 사이에 200회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했죠. 심지어는 제 채널을 구독은 하지만은 실제로 보지도 않는 제 친구가 카톡을 날려가지고 이제 제 컨텐츠에 대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고, 야 마지막에 인사할 때 발음이 좀 이상해 뭐 그래가지고 봤는데, 사실 되게 놀랐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제 컨텐츠를 봐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걔는 창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아니 네가 웬일로 보냐 그랬더니, 어쨌든 이제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그 스마트폰에 그 알림이 뜨는데 개발자 어쩌고 하니까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개발자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개발자를 하는 거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컨텐츠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하거나 좀 보충을 할 만한 내용이 있냐, 한번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컨텐츠 자체에서 틀린 내용은 없지만은 좀 씁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흔히 얘기하는 개발자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개발자의 스텝업,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게 꼭 관리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자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창업을 해서 기업의 대표가 돼서 뭐 이제 쭉쭉쭉 성장하는, 뭐 엑시스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 즉 대표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관리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사나 그 위쪽으로 이제 승진을 해서 임원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발자의 스텝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갈고 닦아서 흔히 이른바 얘기하는 고급 개발자, 그냥 이거저거 다 하는 풀스택이 아니고 정말로 그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개발자가 되는, 흔히 얘기하는 명장이라고 하는 그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공학을 선택을 하고 처음에 이 길을 걷기로 생각을 하면서 IT 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서 계속 성장을 하는 큰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리직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CTO라고 하는 게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은 기술 영업을 해야 됩니다, CTO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CTO로서 무슨 뭐 기업을 어떻게 하고 기술 개발하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최고 기술이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연구소장하고는 달라요. 기술만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소장인 거고, CTO는 그거보다는 회사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기술의 어떤 방향성을 짜는 그런 좀 관리직에 가깝죠. 그리고 그것도 배워야 될 게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이 자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들어서 고급 개발자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특히 IT 업계에서는 명장이라고 하는 개념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 채널 자체는 창업에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표자분들에게 이 한국에서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회사에서 쉽게 개발자를 구하기 어려운가,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였는데, 오히려 이 컨텐츠는 그 친구 말로는 개발자들이 많이 봤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무관하기도 한, 그렇지만은 제가 어쨌든 서울대학교에 비전 이미지는 어쨌든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학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칼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하고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력에 대해서는 가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저는 참고로 박사학위는 일본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그 유럽에서 이제 그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그 취업을 위해서 이제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여기저기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위스의 IBM 쭈리에 한번 그 면접을 간 적이 있어요. 2번 갔었는데 사실은 이제 IBM 쭈리 같은 데는 이제 면접을 가면 그냥 발표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코스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표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거기 임원들한테 이제 면접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실제로 이제 사실 거의 막판까지 갔었는데 그 경기가 워낙 그때 글로벌 경제 위기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안 되긴 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거기 갔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측정실에 가서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엔지니어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전자현미경으로 진짜 막 요만한 그 소자들을 보면서 와이어 본딩을 하는 분이에요. 와이어 본딩.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두께에 되는 그런 그 가느다란 금선을 그 회로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이제 그 납땜을 하는 거죠. 용접을 하는. 이제 그걸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70살이 다 됐대요. 기가 막혀요. 거의 그 와이어 본딩에서 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의 그 예술의 경지로 납땜이잖아요. 그래봤자 납땜인 건데 뭐 납은 아니지만 그걸 예술의 경지로 승화를 시켰다고요. 사람이 한 가지를 오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명장이라는 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용접만 계속 하다가 그 용접을 하신 그 어떤 엔지니어 분께서 결국에는 지금은 항우영 같은 곳에서 그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한 그런 엔진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밀 용접, 초정밀 용접에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명장으로 소개시켜 주면서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꿋꿋하게 자기가 갈 길을 정하고 가면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 그래서 명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그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그 게시판에 올라다니면서 그 스틸샷이 올라다니면서 되게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그런 콘텐츠이기도 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단하신 거죠. 사실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한 가지를 그렇게 오래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대단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씁쓸한 일이에요. 어떻게 평생 동안 한 가지 일만을 한 사람들이 그 어떤 능력이나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명장 대접을 하는 게 맞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안 될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분들이 한 가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왜 존경받아야 마땅한 거다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한 가지 일만 계속 오랫동안 하는 진짜 70살 먹은 엔지니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공부를 했었던 일본에도 유럽에도 또 미국에도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 활동을 하던 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엔지니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에 가건 어디를 가건 60살이 되고 70살이 돼도 진짜 용접만 할 수 있는 납땜만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개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건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환경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인건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인건비 대비해서 이 사람을 쓰는 돈 대신에 그냥 저렴한 인력 둘을 갖다 쓰는 게 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오는 신입들에 의해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용접률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젊게 올라오는 그런 층들에 의해서 결국엔 더 이상 용접률을 못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항공기 엔진의 그 초정밀 용접은 누가 하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외국에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의 IBM 쭈르이 같은 데서 실제로 70살이 다 된 그런 할아버지 엔지니어께서 그런 30 마이크로미터 밑으로 되는 그런 와이어 본딩을 예술의 경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도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 분명히 새로운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실력을 갈고 닦을 거고 어느 시점에 이제 명장, 마이스터의 대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밀려가지고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용접을 평생 동안 하셨던 그 명장분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계속 개발자가 필요하고 연구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여러분이 그분들과 언제까지 평생 동안 함께하고 어떤 식으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인건비 문제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그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확률은 선절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개발자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저변에 보면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IT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글쎄요, 컴퓨터 공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께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이 공학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유일하게 어떤 지식의 공유나 어떤 그 활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있었던 기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기술의 공유나 이런 것들이 학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라고 하는 것로 가둬두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스스로 터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그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공학을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엔지니어들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이름이 붙은 어떤 오픈 소스를 계속 밖으로 내놓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 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경력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어떤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또 본인 스스로가 그걸 훈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오픈 소스 베이스로 어떤 지식의 보급이나 확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이는 초보자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그 풍토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컴퓨터 공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보통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건 뭐 맨날 나오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윈도우 OS가 없어요. iOS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OS가 없어요. 그나마 예전에 한국형 OS를 만들겠다고 해서 몇몇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폭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이거는 모든 개발자들이 다 입 모아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관장할 만한 고급 개발자가 없다. 결국에는 윈도우 OS 같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OS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천재 개발자들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오류적 요소들을 잡아내고 하나의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급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급 개발자는 뭐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오픈 소스 가지고 좀 따가지고 새로운 거 계속 어필해서 재밌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업계에서도 최소한 20, 30년 정도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수없는 경험을 쌓은 그런 개발자들이 들어가야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급 개발자들이 없어요. 지금 한 20년, 30년 쌓은 고급 개발자들이 실제로 지금 현상이 어떻게 돼 있냐? 아까 얘기한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잘 나가는 그리고 비교적 인건비가 싼 그런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진짜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진짜 개발자들 중에 그나마 이제 그 성공한 개발자들은 창업을 해서 쭉쭉 이제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는 임원이 돼가지고 개발과는 다른 관리직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시키는 그게 아니라면은 그 뭐죠 프리랜서를 뛰면서 그냥 그때그때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요 치킨집을 차리죠. 안타깝게도 실제로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날 그 치킨집에 가서 막 컴공과 학생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주고 갔다고. 알고 보니까 그 업계에서 한 2, 30년 일하던 분이라고. 여러분 그 IT 업계 일하다가 치킨집 차렸다는 게 그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고 있는 일이고 지금은 치킨집은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창업 자기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설 자리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IT뿐이 아니고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데 IT 쪽은 이게 더 심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나마 용접이나 이런 기술들은 어떤 기술의 전파가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안에서 버티다 보면은 마이스터로서 명장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IT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특성상 다시 한번 윈도우 OS 같은 걸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만들어도 개판을 치겠죠.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을 구축 자체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바닥 자체가. 뭐 게임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자, 70살의 개발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관리직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니다. 그리고 그 관리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나 세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정말 나는 평생 동안 코딩만 하면서 살고 싶었던 그런 개발자들은요 거기서 도태가 되고 결국엔 치킨집 차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 창업을 하거나 뭐 다른 뭔가를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고급 개발자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이 돼서 내려오게 되니까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이런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자기 밥그릇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기업은 해답이 아닌 거죠. 창업기업에 그 CTO로 모셔가거나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로 고용을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된 돈을 주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CTO로 가면은 물론 관리직의 기회가 열리긴 하는 거지만은 그 스스로가 그 성향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짚어내는 저한테 해결책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백날 문제만 얘기하면 뭐 해결을 해야 되지. 맞는 말씀입니다. 해결책 없어요. 예, 저는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된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엔지니어, 개발자뿐이 아니고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냥 유일한 한 명의 명장이 대우받는 게 아니고 정말 70년 일한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그 일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쇠만 깎던 분들이 계속 쇠만 깎으면서 회사 안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생활을 하면서 노후 걱정 안 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 70살 넘어도 코딩을 하면서 진짜 윈도우 OS 같은 그런 거대 OS, 글로벌리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거대 OS들을 만들고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면서 클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부에서 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는 여기에다가 수십 년이라고 적어왔지만 사실은 이런 종류의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환경은요.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어요. 왜 장영실이 위인전에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쟤는. 예.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대우를 받고 잘 나갔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취직 잘 됐던 시기는 있었죠. 결국에는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진짜 70살, 80살 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단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상황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난 수십 년간 전 국민이 합심해서 만들어 온 상황이에요. 특정 위전자나 어떤 뭐 회사의 대표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나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누군가가 나 지금부터 용접을 배우려고 했을 때 그래 요즘엔 기술이 대세래더라 너도 명장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좋은 말 하겠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거 힘들 텐데. 아유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저러다 그만둘 텐데. 그 걱정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무슨 정책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거를. 결국엔 마인드의 문제인데 이 수십 년간 이로운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해결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 같은 엔지니어들 저는 사실 그래도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였고 저같이 풀리지 못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뭐 엔지니어만이 문제가 아니고 비슷한 고민이 다른 업계도 되게 많겠죠. 근데 저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간 그렇게 갖고 왔던 문제인 거예요. 예. 당장 아들이 공대 갈래, 의대 갈래, 둘 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의대 가라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글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만 제시를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창업이잖아요. 저희가 창업 채널이잖아요. 여러분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필요할 것이고 개발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엔지니어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과 영입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해주고 그걸 만들어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개발자로서 정말 소중하게 뽑아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뭘 해주겠다, 지분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가능성을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저는 못 바뀐다고 봐요.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예, 당장 지금 대기업에서도 엔지니어로 입사했다고 50살 되면은 조기 퇴직하는 게 현실이에요. 명예퇴직하는 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정말로 좋은 엔지니어를 만나고 좋은 개발자를 만나고 그 개발자가 그냥 이거 만들면 끝나고 저 사람 할 일 없네, 뭐 이제는 영업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개발자로서 안정적으로 당신이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우리 회사에서 그냥 좋아하는 개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지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빛을 발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 모두가 아니더라도 1%나 2%에 해당하는 대표자들이 그런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가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성공이 되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그 사례들을 만들어가면은요, 그러면 아마 세상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바뀔 거예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항상 그런 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세상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제시하는 거랑 다른 방식으로 창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이 얘기에 동조를 해주고 동의를 해주는 전국의 1%만 같이 갈 수 있어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 1%가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5년 뒤, 10년 뒤에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정말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엔지니어뿐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는 스스로의 어떤 까칠함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엔지니어가 아니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그 바꿔가는 생각을 한 번쯤은, 이 얘기가 어디선가 내가 한번 들었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예비 창업자로서, 초기 창업자로서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조금씩은 내가 당장 이만큼의 여건은 안 되지만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계시면은요, 그럼 아마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그 기업의 성공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 컬럼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좀 고민해 볼 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좀 창업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하는데 아마 개발자분들이 이것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개발자분들 항상 힘드시죠? 모두들 힘내시고요. 저도 엔지니어로서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좋은 대표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